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비직제 수사조직, 그러니까 특별수사팀 이런 거죠. 이런 걸 설치할 경우에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 이렇게 특별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추미애 장관이 이제 고위급 검찰 인사를 한 이후에 정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단 검찰이 울산시장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번에 압수수색 10일에 한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왜 한 거죠? 어제는 오늘 오전 10시에 네. 이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이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그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고 예. 그 시도의 이유에 관해서는 이 자치발전비서관실의 전신인 그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있었는데 이 균형발전비서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당시에 이 송철호 울산시장의 이 공공병원 등 이 선거 공약과 관련한 부분을 생산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예. 이와 관련한 자료를 조금 확인하고 싶어서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었고 예. 그렇지만 이 압수수색이 조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됐다라는 의혹이 이제 좀 나오면서 이와 관련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런데 청와대는 이번에 그 영장의 압수 대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은 이번 정권에 들어서 네 번째 이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었는데 이전에도 이 청와대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굉장히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압수수색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검찰에서 이 영장을 제시하고 어떠한 자료들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 청와대에서 이미 제출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청와대 영풍문 등에서 이제 대기를 하면서 영장을 제시하고 이런 자료들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기존 3번의 압수수색과 다르게 이번에는 이 압수물의 대상이 네. 특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응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이미 제출 자체를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는 이에 관해서 이제 반발을 조금 하고 있다고 보이는 상황이고 이 검찰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은 이게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검찰에서 그냥 임의로 작성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검찰에서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제 받아들여줘서 네. 집행이 되는 것인데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청와대이기 때문에라도 더욱더 이제 신중하게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고 당연히 그렇다면은 압수수색이 대상이 제대로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 것인데 이미 영장이 발부가 된 만큼 이미 특정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를 거부한 것은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에 관한 조금 많은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이후에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또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다. 그 시기에 문제가 있고 또 그래서 수사도 지금까지 청와대 측의 발표를 보면 더 자료를 줄 것도 없는데 이제 내줄 것도 없는데 이렇게 다시 또 망신 주기식 무리한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네. 그렇다면 윤석열 그 검찰총장은 이제 앞으로 청와대 어디까지 수사를 올라갈 것인가도 궁금하고요.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이 검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형사적인 진행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이 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굉장히 좀 측근이라고 보이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조금 한직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네. 또 이제 계속 청와대와 검찰이 조금 대립하는 구도가 보이는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이 지금 임명이 된 이후에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 소식이 많이 알려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우선은 검찰에서는 지금 청와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신청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기존의 기조대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조금 의지를 표명한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조금 반발을 했었고 또 추미애 장관이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항명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검찰이 현재와 같은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종합적으로 조금 판단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기조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가지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 어떻게 수사 조직을 설치해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예, 이게 조금 말이 나오는 이유가 이 검찰이라는 것은 법원과 함께 준사법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원은 네. 사법부고 검찰 같은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 이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든지 뭐 증거에 관해서 일부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준사법기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문제는 이 검찰은 그 행정부 청와대, 그 법무부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이기 때문에 또 법무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공수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 굉장히 많은 힘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또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이런 직제에 관해서 그 직제에 없는 조직을 만들 때 뭐 예를 들어서 그 문무일 검찰총장 당시에는 강원랜드 관련 비리가 있을 때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었고 또 그리고 뭐 김학의 전 차관의 뭐 재수사 관련해서도 특별수사단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뭐 세월호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수사단을 만들었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다 검찰 내의 뭐 재량이라고 볼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검찰 내의 재량 수사 조직마저도 이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는 것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국에는 검찰총장이라든지 검찰의 이런 재량을 많이 빼서 힘을 더욱더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은 준사법기관,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소권을 네. 가지고 있는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 힘이 빠짐으로써 행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견제가 되지 않고 삼권 분립의 취지가 조금 희석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많은 걱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예. 네.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뭐 일각에서는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려서 이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포석을 두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이 행정부에 대해서 삼권 분립의 목적 자체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별도로 둠으로써 이 국민들이 결국에 대표자도 뽑고 국민들이 이런 행정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뭔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3건 중에 한 곳이 굉장히 힘이 비대해진다고 한다면은 결국엔 그에 대한 피해는 국민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3권 분립이 굉장히 유지가 잘 돼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이것을 잘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직제 조직 자체를 이제는 법무부 장관, 결국에는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해서 검찰에서 현재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굉장히 조금 뭐 좀 파워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재량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결국엔 오히려 행정부의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법원에서 아무리 판단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원에 넘어오지가 않기 때문에 사건이 진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변호사로서도 그리고 이제 법조인으로서도 봤을 때 지금 네. 검찰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고 형사사법 체계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분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많은 뭐 지지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반발하는 의견들을 내고 있는 것이고 저도 뭐 이 제도 자체가 결국엔 잘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김성수 변호사께서는 지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그렇고 지금 특수부도 줄인 그 사안도 그렇고 지금 일련의 과정이 검찰의 힘이 지금 표현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많이 빠지는 상황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예. 이미 공수처법은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공수처법은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보일 수가 있는 게 네. 결국엔 이 공수처법의 기소 대상이라든지 이 대상은 검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견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예, 예. 고위공직자들의 사건은 공수처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예. 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그에 대해서 검찰에서 지휘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찰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고 이에 대해서 검찰에 다시 보내게 되면 검찰이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열어보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올라가게 되고 법원에서는 이제 이 기소 자체가
적법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게 된다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뭐 불기소 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을 해버릴 수가 있고 예. 이에 대해서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의를 제기했을 때 경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뭐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는 형사사법 체계가 뭐 제가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크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어떻게 작용이 될지 뭐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만든 법은 맞는데 예, 예. 과연 이게 변화가 있으면 당연히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검찰의 힘이 너무 약화가 된다면 네. 이게 오히려 다른 경찰 기관이라든지 공수처 이런 기관들의 또 힘이 굉장히 비대해질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또 역으로 달라질 수 다른 있을 거 아니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변화에 따라서 많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우려가 있으시군요. 조금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 부분은 마지막 요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추미애 장관이 이제 문자를 정책보좌관에게 문자를 보내다가 이제 딱 카메라에 잡혔잖아요. 뭐 이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번 조치를 할 거 검토해봐라. 항명이다라는 느낌에 대해서 유감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뭐 인사 조치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그 문자를 뭐 이제 카메라에 촬영이 됐는데 이거 자체가 좀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일부러 부분인데 카메라 보이게? 굉장히 좀 뒤쪽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네. 기자들의 카메라에 찍힐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금 작성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저걸로 메시지 보낸 게 아니냐 일부러.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추측성 뭐 네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항명이냐 이게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명을 어긴 것이냐가 우선은 이슈가 돼야 되는데 네. 이 검찰청법 제34조 1항에 보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줄 것을 얘기했는데 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그것이 조금 사실과 다르고 뭐 기존 관행과 달랐기 때문에 조금 오해가 생긴 것이지 항명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예.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검사징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행위가 검사징계법의 뭐 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예. 그리고 해당한다고 한다면 징계의 종류가 3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그만큼의 징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어떤 징계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우선은 사실관계가 먼저 조금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배우 주진모 씨의 휴대전화가 해킹이 되면서 카카오톡이 유출되고 또 인터넷 실검에도 오르는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개요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틀 정도 전에 10명 정도의 연예인의 휴대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조금 해킹이 되면서 네. 이와 관련한 협박을 받고 있고 어느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에 응해서 금전을 지급한 사실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는 이제 주진모 씨의 카톡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대화 내용이 인터넷에 공개가 되면서 네. 이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좀 떠들썩했던 부분이 있었고 예. 이 유출 내용 자체가 사실이냐 그리고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그러면 해킹을 한 사람 이것을 유포한 사람은 최초 유포자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 것이냐 또 이 대화 내용에 일부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냐 또 이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 지인들에게 보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이제 해킹이건 아니건 어쨌든 간에 어떻게 알았건 간에 일단 개인적인 이 주진모 씨의 그 메시지 내용은 떠나서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떠나서 일단 다른 사람의 메신저를 이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했고 협박도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왜 어떤 강한 처벌이 있으면 줄어들 것인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해킹을 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검토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불법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흔히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카톡으로 막 돌고 이거 돌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법인 걸 본인이 못 느끼는 것 같거든요. 누구한테 친구한테 보내주는 거에 대해서도.
예, 이게 그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거니까 한번 봐라 이런 식으로 많이 보내주게 되는 것 예, 예. 같은데 네. 이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상 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70조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뭐 3년 이하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예. 만약 이거 허위 사실인데 이것을 유포했다라고 한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뭐 그냥 재밌으니까 이게 뭐 어차피 유포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유포를 할 것은 아니고 또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여기 대화 내용 중에는 뭐 주진모 씨의 개인정보 뭐 주민등록증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뭐 여권 내용이 사진도 나오고 있기 나온다면서요? 때문에 예. 예, 이것은 그렇다면 또다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여성의 신체가 일부 촬영된 사진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그럼 성폭력 처벌법상 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를 유포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들을 유포할 것은 아니시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짚어보고 있는 이런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박보영 씨, 배우 박보영 씨와 또 방탄소년단 정국 씨가 열애설에 휩싸였잖아요. 근데 그 시초가 그 CCTV 화면이 유출되면서 일어난 거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박보영 씨는 지금 어떤 A라는 연예인과 열애설이 잠깐 뭐 나왔었고 또 이제 정국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사람과 열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별도의 열애설이 있었는데 뭐 정국 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뭐 노래방에 가서 뭐 이렇게 조금 있는 영상이 CCTV가 유출되면서 문제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이제 예. 박보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식당, 카페 이런 곳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 CCTV의 사진이 이제 뭐 공개가 되면서 이것이 조금 이슈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예. 그리고 이 CCTV 영상 자체가 공개된 것도 불법의 문제가 있겠지만 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뭐 열애설이라든지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들이 공개된 것도 불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박보영 씨는 말고 김희원 씨는 말 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예, 둘 다 연예인이시니까요.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정말 그 가게에 있던 CCTV잖아요. 예. 근데 굳이 가게에 있던 거 CCTV까지 확인해서 그 캡처를 해서 가게에 걸었단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법적 제재가 있는 겁니까? 예, 우선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제71조 1호 위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정보 주체, 정보 찍혀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CCTV에 찍혀 있는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함부로 이것을 보여준다든지 유포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진이 뭐 어떤 내용인 것 같다라고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이제 유포를 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뭐 어떤 추측설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건, 사고에 대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